저희 수제공방사업단에서 할 방향성에 대해서 일단 먼저 잡아봤고요. 우리가 뭘 할 건지가 정해져야만이 거기에 맞춰서 모든 것들을 진행하기에 일단은 꼭 해야 되는 미션 자체를 광주 수제공방 생태계 육성으로 잡았습니다. 생태계가 작성이 됐을 때 우리가 지원 사람이 끊기더라도 계속적으로 공예인들이 해나갈 수 있는 업으로서 비전은 광주 공예인이 안정적으로 업으로서 공예를 영위할 수 있는 것. 뭐 이런 것들은 저 혼자 잡은 것들이 아니고요. 이렇게 팀원들, CI 작업, 우리가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생각을 공유하고 난 다음에 잡은 내용들이고요. 그게 목표고요. 그게 맞춰서 모델했는데 그 중간 목표로서 밑에 것들은 늘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고 목표는 1개, 2개, 3개, 4개 막 생길 수 있습니다. 위에 것은 생태계 육성은 변하지 않지만 밑에 내용들은 계속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고 첫 번째 우리 과제가 블렌딩 허브 구축 그리고 판매 촉진 이 부분에서 맞춰져 있습니다. 더 잡을 수 있지만 뭐 브랜딩 허브에 관련돼서는 뭐 이후에도 제가 계속 지금은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는데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브랜딩 허브를 구축하려고 하다 보니까 요즘 광주 수제 공방 자체는 소량을 제조를 하고 작품성이고 그리고 가격 굉장히 약한 제품들이다 보니까 스토리를 풀어야만이 물건을 팔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지금 오프라인, 광주에 있는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필요성에 의해서 전략 자체는 IT 공예인 육성입니다. 광주 공예인들은 기본적으로 잘 만들지만 자기 자신을 스스로 홍보해내고 스스로 판매해낼 수 있는 IT 공예인으로 육성한다는 게 전략 자체를 잡았고요. 저희 자체는 기본 플랫폼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플랫폼 안에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기본적으로 우리 자체는 플랫폼을 개방을 했고 그 사람들이 참여를 시켜서 그 사람들이 스스로 공유해 나가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액션은 어떤 걸 취할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그 사람들한테 가르쳐 줄 겁니다. 브랜딩 허브 내에서 그 이후에도 설명을 드릴 건데 뭐 사진 촬영하는 것들, SNS 촬영하는 것, 영상 제작, 유인물 제작 등 교육 등으로서 우리가 풀어나가는 거지 우리가 지원 사업으로서 돈을 들여가지고 한번 주고 끝나는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새가 먹이 잡는 법을 가르치는 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굉장히 어려울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들을 제가 이후에 보여드릴 거가 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맨 처음에 제가 하고 있는 부분 자체는 조직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같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처음에 왔을 때 너무 그 부분이 안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원장님은 이 길로 가자라고 얘기했는데 밑에 분들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 다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시장님은 이 방향으로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뭔가를 만들고자 했는데 밑에 사람들은 다른 얘기, 다른 생각 이거 자체는 일을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게 CI의 확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생각의 통일 그리고 마인드, 비헤이버, 행동 그리고 보여지는 이 통일을 잡기 위해서 한 달, 2달간의 시간은 걸렸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처음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많은 부분 특히나 여기 이 공방, 이 사무실을 찾아주는 분들은 생각이 많이 통일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이 사업 자체가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외부에서는 아직까지 이 사업을 뭘 하는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다는 부분은 조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분야들에 대해서는 저는 공예 쇼핑몰을 오래 했었고요. 2004년부터 해서 뭐 2005년 성공 사례로 선정되면서 뭐 이렇게 했고요. 이베이나 뭐 옵션 G마켓 이런 데서 물건을 굉장히 오래 팔았습니다. 메이저 업체로서는 저희가 처음 했었죠. 그리고 오프라인 공예점은 저희 것뿐만 아니라 한 6, 7개 정도를 세팅해 본 적도 있고요. 그리고 뭐 대량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했죠. 5만 개까지 아니면 큰 기관, 작은 업체로서 상대하기 힘든 기관까지 다 해봤었고요. 상품 개발도 이렇게 관광지나 뭐 이런데 관공서 한 200여 정도 개발했습니다. 2008년까지 한 개를 못 개발했는데 개발하다 보니까 개발하게 되더라고요. 공예 체험학습에 체험학습 재료 키트를 만들어서 판매를 해봤고요.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는 우리 자체가 이걸 한번 안 해본 걸 해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해봤던 방식이나 결과치 자체를 광주에 접목시키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일들 중에서 뭐 컨설팅이라든지 강의라든지 그리고
영상과 모바일의 융합을 통한 브랜드 컨설팅. 그래서 영상 제작을 저희가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제가 뭐 지금 감독들, PD들 데리고 어쨌든 간에 대기업에도 납품을 해봤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메커니즘이나 프로세스들은 경험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타 저희가 활용할 아이콘들입니다. 나중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사업에서 핵심 관건은 저는 계약 기간이 지나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일을 다 한다는 것은 답이 안 나오는 얘기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일하는 방법 그리고 제가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없어지면 끝난다고는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는 것들을 1차적으로 여기 있는 GDC에 멤버들한테 설명을 하고 공유를 하고 제가 아는 만큼 똑같은 어떤 사람이 시에서 물어오든 정부에서 감사를 오든 똑같은 마음으로 이 내용을 알고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는 이렇게 작업했는데 옆에 앉은 직원이 그거 우리 모르는데요? 이거는 답이 아니라는 생각. 그리고 그와 더불어 가지고는 운영 자체가 선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와리치가 될지 조합이 될지 어떤 제3의 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까지 끼어들어서 우리가 가진 생각들을 공유할 것이며 그러고 나서 공회인들한테도 이것을 똑같이 공유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지금 공회인들이 1명, 2명 찾아오고 있고요. 이 생각들을 알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 자체가 처음 시작은 한 개의 점으로 시작됐지만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된다 그러면은 광주 공예계는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기본 정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은 고객들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내 물건 사, 내 물건 사, 내 물건 사 라고 한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스스로 가치에 대해서 알고 만족해야만이 살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내가 추천하면은 사라고 하면 안 사지만 옆에 친구가 추천을 하면은 사게 됩니다. 이게 웹 2.0인데 기본 정신 자체가 개방, 참여, 공유인데 우리는 이 방식에 최대한 맞추려고 합니다. 우리가 영상을 하나 우리는 영상을 많이 사용할 텐데요. 영상을 하나 만들더라도 업체한테 시켜서 한 업체당 500만 원씩 10개 업체에 5천만 원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예인들이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프로세스를 얘기 드리면은 오헨즈 포탈을 통해서 제품 영상을 만들 또는 사람에 대해서 인물에 대해서 조명할 사람들 신청을 받죠. 그리고 학교나 영상 관련 대학생이나 관계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야 매치를 해서 만들어 와라 영상을 한 개가 더 좋고 두 개도 좋고 만 원도 더 좋다. 그러면 너네가 잘 만든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명예도 줄 수 있고 우수상 상장도 줄 수가 있고 상금도 줄 수가 있고 공예인들한테는 너네가 한 것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팔아주겠다 또는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주겠다. 그런 식의 혜택을 준다 그러면은 우리가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공유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자체가 자신의 블로그에 홈페이지에 제품에다가 블로시에다 다 넣을 겁니다. 영상 관계자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수상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매체를 통해서 공유해 나갈 것이거든요. 그럼으로써 우리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참여시키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모든 것들은 너무 많습니다. 이 원칙에 맞춰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요즘 온라인에서 장사가 되는 것들에 대한 예를 간단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 보여드린 분은 네, SNS를 활용해서 성공한 공예 사례인데요. 이분은 25살에 2년 전에 시작하신 분인데 공예 카리에이션입니다. 이분의 사례를 보면은 보통 이게 4만원대, 5만원대, 10만원, 15만원 이렇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만드시는 분인데 협업을 통해서 이렇게 더 비싼 것도 만들고요. 2년 전에 25살에 이 친구가 성지순례를 가기 위해서 그냥 비행기 티켓을 끊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달 반의 기간이 남았는데 돈은 10원도 없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내가 돈을 마련할 것인가, 내가 알바를 해가지고 그냥 커피숍에서 알바를 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그래도 도예과를 나왔으니까 도자기를 한번 해보자. 그러고 나서는 바로 사업자 등록금을 냈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내서 뭘 만들까? 그래서 어버이날이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카네이션을 만들어보자. 카네이션을 만들기로 했는데 홍보할 방법이 없어서 온라인을 선택하게 됩니다. 온라인을 선택해서 어버이날까지 남은 기간은 단 2주. 2주 만에 도자기는 한번 굽고 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 주문을 받게 되는데 바로 반을 판매하게 됩니다. 60개 중에 30개를. 그러고 나서 어버이날이 됐을 때는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 되죠. 이게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한 자신의 스토리를 풀어낸 것들이죠. 스토리를 풀어내서 끝나고 나서 완판되고 못 파는 상황이 발생이 됐고요. 그리고 그 기간 통에 팔죠. 그래서 그 금액 자체가 45,000에 60개면 한 240, 50 되지 않습니까? 근데 원가가 얼마 들어가겠습니까? 원가 얼마 들어가? 10만원, 20만원, 30만원 자기 인건비 빼고 한 200원 남았다 치고, 그리고 다른 걸 해서 한 두 달 만에, 한 달 반 만에 300만원을 마련하게 됩니다. 옛날 같으면은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상상하기 힘든 겁니다. 근데 이 친구는 이걸 실현해냈고요. 그 다음 연도에 700개를 판매합니다. 700개. 올해는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되겠는데 2011년도에 25살에 60개 팔아서 270만원 성비 순례를 갔습니다. 한 달 반 만에.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 26에 700개를 팔아서 3천 얼마의 매출을 올려서 공방을 차렸습니다. 이 친구가 2년 후에 공방 차릴 계획이었는데 공방을 차렸고, 그리고 2013년도에 올해인데 지금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홍보를 하고 있어서 저는 한 10배까지는 아니더라도 2,000개는 받고, 트위터 블로그만 해가지고 이걸 만든 그런 거거든요. 매출은 9천만 원. 이게 처음에는 한 달 반 동안, 한 달 동안 그렇게 했지만 지금 제가 볼 때 2, 3, 4, 5 넉 달은 할 것 같거든요. 넉 달을 해가지고 9천만 원에 매출을 올린다 그러면은 저 원가 들어가는 게 좀 빤해서 한 8천만 원 나올 것 같습니다. 8천만 원. 이게 이 사람이 그 이후에 뭘 할지는 또 모르겠고 27살의 나이에 얼마나 발전할지는 저도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친구는 개인이 했습니다. 저희는 지원을 하거든요. 이 친구는 자기가 살아가는 소소한 얘기나 만드는 내용, 소재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풀어놨거든요. 들어가 보시면 알 텐데, 우리는 우리 공예인들한테 어떤 것들을 브랜딩 할 것인가? 작가에 대해서, 작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뭐 이미지나 컨텐츠나 영상이나 이걸 계속 만들겠죠. 공방에 대해서, 이 공방이 어떻다, 이 작품에 대해서 또는 제품에 대해서, 재료가 좋은 걸 쓰는지 나쁜 걸 쓰는지에 대해서 재료만 조명을 해도 신뢰를 줄 수 있거든요. 우리는 물건으로 대량 생산된 중국이랑 경쟁할 수 없습니다. 과정, 공지, 교육, 행사, 이 모든 것들을 브랜딩해서 브랜딩 허브에 담아낼 예정입니다. 그러면 브랜딩 허브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브랜딩 허브란 뭐냐? 모든 것들을, 모든 컨텐츠 자체를 모으는 허브입니다. 허브. 간단하게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행사한 내용, 아니면 내가 제품을 만든 내용을 간단하게 내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간단하게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올라가게 되겠죠. 브랜딩 허브 자체. 올라가는데 페이스북을 통해서 한번 좋아요를 누르면은 좋아요 친구들이 다 보게 되죠. 그러면은 여기서 봤던 사람이 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영상을 연결되면서. 그리고 여기서 또 좋아하는 사람이 한 번 더 좋아요를 누르면은 이렇게 변하죠. 기본 마케팅에서 단순계, 복잡계 들어가면 13 플러스 1은 14입니다. 근데 요즘 시대에서는 13에 13승이 되는 게 요즘 시대거든요.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이 아이콘들 자체가 이것만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것들, 트위터 기본이고요. 영상을 한 개 제작, 컨텐츠를 한 개 제작, 여기 들어가 있어서 트위터로 한 번 가면은 한 개의 소스를 가지고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QR코드, 우리의 제품의 설명서에, 블로셔에 QR코드 하나 넣어서 브랜딩 허브로 들어가면 아까 내용 다 쓸 수가 있고요.
공예인들이 자기 거, 자기 블로그에 다 옮겨갈 겁니다. 우리 블로그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참여를 시키는,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거죠. 그게 핵심입니다. 더불어 가지고 유튜브, 비메오,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서 히트를 친 그거죠. 거기서 우리는 광주 수제공방 오hen저에 관련된 채널을 열 겁니다. 채널을 열어서 한 달에 한 명이 되든, 두 달에 한 명이 되든, 6개월에 한 명이 되든, 2주에 한 명이 되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조명을 할 거고요. 그게 진짜 프로처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분에서 한 번 컨텐츠가 만들어지면 여기 다 쓰입니다. 다. 그 컨텐츠가 만들어지면 물건 팔 때도 이베이에서 그 영상이 밑에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여기다 보면 블렌딩 허브에 다 들어오게 되면 옆에 뭐가 있느냐? 쇼핑몰이 붙어 있게 됩니다. 저 물건 좋네? 저 작가 선생님 거 하나 가져보고 싶네? 그러면은 바로 옆에 있는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하게 되죠. 그리고 오프라인 상점 같은 경우도 여기 신세계 백화점에 우리 매장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홍보해낼 것인가? 많은 매체를 통해서 막 들어온 사람들이 브랜딩 허브에 들어오면은 브랜딩 허브에서 얘를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 저기 가면 직접 보고 살 수 있네? 가게 되는 거고, 여기서 왔던 사람도 일로 들어오게 됩니다. 세계적인 공예 쇼핑몰 이태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진출하게 되고요. 블로거, 카페 다 마찬가지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한 개의 소스를 가지고 이 다 안에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 이 모든 것들을. 영상을 하나 만들면 페이스북, 트위터 여기다가 쭉 다 쓰고요. 뭐 하나 다른 거 만들면 다 씁니다. 물건 팔 때도 쓰고 브로셔 만들 때도 쓰고 다 쓰는 거죠. 그리고 영업 지원하는 것들도 우리는 컨텐츠가 있어서 그걸 그냥 제보하듯이 몇 장 찍어내서 그냥 보내면 되거든요. 그런 개념들입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고요. 뭐 뒤에 내용들이 많은데 여기까지는 보면 좀 그렇고, 이런 식으로 저희는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